위탁 판매 강의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돈 되는 소싱처 찾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품 판매할 때 소싱은 100번을 말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광고비 100만원, 1000만원 태우면 뭐하나요? 물건이 안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싱을 정말 쉽게 했지만 1000만원 벌 수 있다, 1억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소싱한 상품들은 다른 사람도 쉽게 소싱할 수가 있어요. 내가 100개, 1000개 올렸더라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100개, 1000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선점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주문을 받아가기 때문에 나한테는 주문이 한 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100개 등록하면 돈 벌 수 있다, 1000개 등록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말만 믿고 1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만약 안 팔린다면 나한테는 뭐가 남을까요? 돈은 못 벌었다 치더라도 이게 과연 사업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컴퓨터로 노가다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품을 올리기만 하면 안 되고 진짜 팔리는 상품을 올려야 돈도 되고 경험도 되는 겁니다. 제가 샤인머스켓을 직접 농장에 컨택해서 팔았을 땐 3달 만에 3천만 원을 팔 수가 있었어요. 마진율 20%, 광고비 1원도 없었습니다. 그럼 상품 한 개만 해도 얼마죠? 순이익이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한 개로 2달치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상품이 한 개가 아니라 10개면요? 10개가 아니라 100개면요? 물론 개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품 하나에 집중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매출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반면 업체를 통해서 쉽게 소싱한 샤인머스켓은요, 1년 동안 300만 원도 아마 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 10개, 100개 갖고 있느니 정말 괜찮은 상품 하나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소싱한 상품들은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마진율이 20%가 아니라 30%, 40%까지도 올릴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단순히 돈을 1.5배, 2배 더 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마진율이 20%일 때는 광고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만원짜리 하나를 팔아도 2,000원밖에 남지가 않아요. 근데 CPC라고 클릭 한 번당 비용이 나오는 광고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 광고도 20번은 클릭하게 만들어야 물건을 하나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릭 한 번당 비용이 보통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5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럼 물건 하나를 파는데 500원 곱하기 20번 하면 만원이죠. 그러니까 만원짜리 하나를 파는데 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반면 비싸더라도 퀄리티 좋은 상품을 5만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직접 소싱을 해서 마진율을 40%까지 올려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하나 팔 때마다 얼마가 남죠? 2만 원이 남겠죠? 근데 광고비는 만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만원을 벌었다고 끝이냐? 이게 아닙니다. 광고를 해서 만원씩 남는다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따로 뭔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돈이 벌리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소싱을 제대로 해야 되는 진짜 이유예요. 그리고 한번 구매하고 마음에 든 사람들은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알아서 재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데려와서 또 구매를 하게 만들죠. 제가 봤을 때 이건 장사의 본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싱들은 기본적으로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걸쳐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단가가 비싸지게 되고 마진율을 20% 이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진율을 20% 위로 설정을 한다면 상품 가격이 비싸질 텐데 퀄리티도 보장할 수 없는 상품을 과연 누가 살까요? 만약 산다고 하더라도 금방 리뷰 1점이 달리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은 구매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싱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상품을 100개, 1000개 등록을 하더라도 한 개도 못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중간 단계를 최대한 거치지 않고 원래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물건을 받아야 됩니다. 샤인머스켓이라면 샤인머스켓 농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수산물이라면 최소한 수산물 도매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잘 고른 상품 하나가 애매한 상품 100개보다 낫습니다. 그럼 생산자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냐? 그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네이버 지도에 원하는 품목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샤인머스켓으로 검색을 하면은 여러 농장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연락처를 수집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로 해도 되지만 제 경험상 문자가 나은 이유를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농장일 하다가 전화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숨을 헐떡이시기도 하고 얘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요. 이러면 진짜 죄송한 느낌이 듭니다.
둘째, 소싱이 처음이라면 말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를 어떻게 설명할지, 조건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셋째, 시간 효율적입니다. 전화 받을 분들은 웬만하면 문자도 다 봅니다. 어차피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문자를 뿌리면 확인하는 대로 회신이 날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 한 명 전화하다 보면 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왠지 의리된 것 같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반면 문자로는 50명이든 100명이든 한 번에 다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중 관심을 보이는 5명, 10명하고만 호의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반응을 안 보인 사람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놀랍게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화할 땐 내가 을이지만 문자로 하면 내가 갑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자로 이렇게 답이 올 거예요. 그래요? 저희도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5명, 10명 대기하고 있으면 답장을 하기에도 바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입장이 되죠? 내가 고르는 입장이 됩니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 단가를 더 낮춘다던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가 있겠죠. 이러니까 굳이 전화로 하시는 것보다는 문자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업체를 딱 한 곳만 뚫어야 된다. 난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전화로 하거나 찾아가거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안을 여러 번 하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업체 한두 곳하고만 거래를 해도 퀄리티는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싱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우체국 쇼핑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고 저도 다른 분들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체국 쇼핑에서는 생산자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을 하면은 바로 컨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건 저한테도 자주 제의가 들어오는 건데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의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팔고 있는 물건 혹시 공급가로 팔아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 방법으로 3년째 거래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게를 거래했는데 지금은 간장게장도 거래하고 킹크랩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결국 다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곳이 있으면 된다는 곳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거절당할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횟수로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소싱을 할 때 중간 다리 없이 직접 소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중간 다리가 있더라도 10개의 다리가 있었으면 이거를 하나나 2개의 다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퀄리티 있는 상품을 선별할 수가 있고 마진율을 높여서 광고도 집행하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유통 단계가 길면 광고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방법들이 아니더라도 중간 다리 없이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이면 그건 다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친척 중에 블루베리 농사를 하는 분이 계시다. 수산물 도매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러면 진짜 베스트겠죠.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신뢰를 주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가도 적극적으로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싱도 딱 정해진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낮은 단가로 높은 퀄리티를 가져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싼 물건만 원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샤인머스켓이라도 제가 3천만 원 팔았다고 했던 샤인머스켓은 2kg에 4만 원이었어요. 한 번 팔고 나면 5명 중에 1명은 재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입소문이 나서 알아서 지인들을 데리고 왔고요. 광고비를 1원도 안 태웠는데도 3천만 원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알도 진짜 굵었고 이 샤인머스켓은 배꼽이라고 하거든요. 알이 굵어지다 보면 끝부분이 배꼽처럼 갈라지게 되는데 그만큼 알이 굵은 샤인머스켓이었고 당도도 16브릭스 이상, 식감도 찰지고 알이 단단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좋으니까 많이 팔리는 거예요. 반면 2kg에 15,000원에 팔던 업체를 거친 샤인머스켓은 알도 작았고 당도도 복불복에 껍질도 두껍고 신맛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지가 않았겠죠. 동네에서 안 좋은 물건 팔면 가게가 금방 망하잖아요. 이게 온라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소싱해야 되고 이건 남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물건을 소싱하면 돈이 알아서 벌린다. 장사의 본질을 생각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쉽고 빠른 방법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달가운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남들처럼 이렇게만 하면 돈 번다. 이런 얘기 저도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못하고 있는 걸 말하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솔깃하지 않은 어쩌면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뭔가 하실 때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결론에 도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